당신이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응급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 끝에 혹은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배우자나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가 가슴에 푹 박힙니다. 분명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고 내 억울함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구멍이 콱 막혀옵니다. 내뱉고 싶은 말은 수만 가지인데 결국 주책맞게 눈물부터 왈칵 쏟아집니다. 상대방은 또 우냐?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라며 고개를 내젓고 방문을 닫아버리죠.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47분, 어두운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초라했던 내 모습을 떠올립니다. 어디 가서 속 시원히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괜히 애꿎은 가슴만 치며 소가리를 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도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눈물만 쏟을까? 나이 먹고 멘탈이 약해 빠져서 큰일이다. 라며 스스로를 수없이 자책하셨겠죠? 아닙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잔인한 진실을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입니다. 이 눈물은 성격적 결함이나 나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수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 장착한 가장 우월한 생존 무기이자 수십 년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갖 서러움을 삼키며 버텨온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호르몬 때문에 눈물이 많아지거나 멘탈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믿으며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호르몬이나 의지 탓일까요? 냉정하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2003년에 미국 UCLA의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 연구팀에서 150여 명을 대상으로 뇌의 고통 처리 방식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단톡방에서 내 메시지만 읽고 무시당하는 등 정서적으로 배척당했다고 느낄 때 인간의 뇌에서는 전 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격렬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길을 걷다 날카로운 칼에 깊게 베이거나 펄펄 끓는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느끼는 완벽한 육체적 통증과 똑같은 고통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억울함을 느낄 때 흐르는 눈물은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칼에 찔린 것 같은 극심한 육체적 통증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에 무리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가까운 사람의 무시나 억울한 오해를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을 하나의 거대한 낡은 가마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신은 온 가족의 허기와 차가움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열정 삼아 그 가마솥을 털펄 끓여왔습니다. 시댁의 간섭, 배우자의 무심함, 자식들의 반항이라는 뜨거운 압력 속에서도 당신은 솥뚜껑을 꾹꾹 눌러닫으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오해를 받는 순간 뇌는 이 가마솥이 폭발하기 직전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합니다. 가마솥이 완전히 터져버려 당신이라는 존재가 파멸하기 전에 뇌가 강제로 압력 밸브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밸브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아침에 자식의 퉁명스러운 문자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가마솥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뇌가 당신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참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압력 밸브가 왜 유독 나이든 지금 더 참을 수 없이 더 참을 수 없는지 다음 이야기에 남은 인생을 바꿀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악물고 논리적으로 잘만 따졌는데 왜 지금은 도무지 참아지지가 않고 눈물부터 날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영국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 교수는 사회적 뇌 가설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인간이 타인의 감정을 읽고 상황을 분석하며
억울함을 꾹 참고 논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전두엽에 엄청난 인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두엽의 인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뚜껑을 무거운 돌덩이로 꾹 눌러놓고 있던 지혜로운 노인 전두엽이 세월이 흘러 힘이 빠지면서 뚜껑을 더 이상 누르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뇌가 불필요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강제로 셧다운시키는 매우 현명한 에너지 절약 현상입니다. 여기에 에릭 에릭슨의 발달 8단계 중 자아통합대 절망이라는 심리학적 과제가 더해집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내 삶이 가치가 있었는가를 총정리하려는 거대한 과제에 돌입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정작 내 가족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은 이 자아통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내 60년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죠. 평생 시부모님 병수발과 남편의 사업 뒷바라지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60대 후반의 어느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며 당신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길래 찌개 하나를 제대로 못 끓여? 라고 툭 던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속으로 사귀었을 텐데 그날은 숟가락을 든 채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황당해했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수치심에 밤새 뒤척이셨죠. 하지만 이 뇌과학의 원리를 배우신 후 그녀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마솥에 장작이 바타버렸다는 걸 인정하고 났더니 남편의 짜증이 더 이상 내 가슴을 찌르지 않더라고. 그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 오후 나 혼자 산책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졌어. 저 역시 한때는 내 진심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에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코 고는 배우자의 등짝을 보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인간이랑 살고 있나 한숨 쉬다 뒤척였고 세상 천지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억울함을 가족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화해하고 풀려는 노력들 전부 안 먹혔죠? 이 방법으로 마음을 굳게 먹어도 내일 당장 마법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이 발동해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되는 데는 최소 2~3개월이 걸립니다. 내일 또 무너지고 억울함에 눈물이 터지는 건 당연한 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물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두 손을 포개어 당신의 가슴에 얹고 쿵쾅거리는 당신의 심장 박동을 딱 3초만 느껴보세요. 그리고 피부에 닿는 손바닥의 따뜻한 온기에만 가만히 집중해 보십시오. 느껴지시나요? 가슴을 옥죄던 억울함이 아주 미세하게 옅어지는 그 감각, 손바닥 온도나 심장 박동에 집중하는 그 찰나의 순간, 뇌의 인슐라 섬엽과 켜지면서 잡생각과 자책을 만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과 강제로 꺼지게 됩니다.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몸의 감각으로 잠수하는 순간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는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가만히 되짚어 볼까요? 화가 날 때 우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생물학적 생존 밸브이며 전두엽이 힘을 빼고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손에 쥐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든 내 억울함을 풀고 이해시켜야 하지 않을까? 가족에게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자꾸만 대화를 시도하고 내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하려 애썼을 겁니다. 그러나 스탠퍼드대 로라 카스텐슨 교수의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뇌는 남은 시간이 없다고 느껴 의미 없거나 고통스러운 관계를 스스로 쳐내려는 지혜로운 현상을 보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써서 억울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당신의 사회적 도덕관념이 억지로 화해를 시도하려 하니 뇌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외롭다고 말하기엔 자존심 상해서 괜히 TV 볼륨만 크게 틀어놓고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계신 적 없으신가요? 명절날 왁자지껄하게 자식들 다 돌아가고 난 뒤 남은 전을 치우면서 묘하게 허무하고 눈물이 핑 돌았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냉정하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비자발적 고립은 뇌를 병들게 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는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고독은 뇌를 치유하는 완벽한 안식처가 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쏟았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거두어 들이십시오. 대화나 화해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굳이 내 가마솥의 바닥까지 긁어 보여줄 필요 없이 조용히 솥뚜껑을 닫고 나만의 정원으로 걸어나가면 됩니다. 전략적 단절과 자발적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인간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정에 목매던 잘배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인생의 격이 높아진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당장 바꿀 초정밀 마이크로 미션 스케줄을 제안합니다. 첫째 날, 오늘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딱 한 번만 거울 속 당신의 굽은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참 오래 고생 많았다.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더라도 참지 말고 그대로 흘려보내십시오. 그 짧은 3초의 시간이 뇌의 낡은 가마솥을 씻어내는 정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날, 내일 아침 배우자나 타인의 무심한 말에 또 목구멍이 막히고 눈물이 나려 할 때 즉시 시야를 좁혀 눈앞에 한 점을 응시하며 속으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8초간 길게 내쉬십시오. 인슐라가 켜지고 억울함이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될 것입니다. 셋째 날, 억지로 가족과 대화하려던 자리를 과감히 피하고 딱 1시간만 연락을 받지 않는 나만의 동굴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발적 고독 속에서 느낀 첫날과 셋째 날의 감정 기록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아온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단호하게 관계의 문을 닫는 법입니다. 당신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린 건 나약하거나 고장난 게 아닙니다. 평생을 묵묵히 견뎌온 대가로 이제야 당신만의 평온한 안식처를 허락받았을 뿐입니다. 참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더 이상 남에게 억울함을 증명하느라 나를 갉아먹지 않겠다는 따뜻한 다짐을 담아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자식 걱정으로 혹은 외로움과 억울함으로 밤잠 설치는 지인이 계시다면 다음번 전화통화하실 때 이 영상의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라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덮이느라 정작 차갑게 식어버렸던 여러분의 낡은 가마솥이 가장 억울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먹먹했던 순간들을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